우리는 젊을 땐 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늙으면 죽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이란 고민으로 시작해 고민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세상이 변하면서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보니 공감이 되면서도 애잔한 마음도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또 움직이세요. 늙은 부모가 귀찮아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보내지는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아래 글은 할머니의 글이지만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겐 요양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노인을 때리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서 밤에 소변이 셀까 봐 몸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아침에 떼는 노인 요양원도 있습니다. 어느 노인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할머니의 양말을 신기는 과정에서 가슴을 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실상 요양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령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요양원의 부모나 가족을 맡기고 돌아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양원은 의료의 상업주의와 고령화의 편승에 조금 과장하면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이런 비인간적인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수용소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다가 하늘 날아가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지 말고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밥을 드셨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고 이 생에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내생이 있다 하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모두 스스로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서 좋고 아침에 밥 먹으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밥 먹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 줄 알고 살면서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수를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쌓으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세요. 셋째, 인생에서 선택한 길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을 열심히 걷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그것을 인생의 귀중한 경험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성공이 아니라
내일이 끝나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끝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이 올 것을 생각하여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젊을 땐 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늙으면 죽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이란 고민으로 시작해 고민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세상이 변하면서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보니 공감이 되면서도 애잔한 마음도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또 움직이세요. 늙은 부모가 귀찮아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보내지는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아래 글은 할머니의 글이지만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겐 요양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노인을 때리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서 밤에 소변이 셀까 봐 몸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아침에 떼는 노인 요양원도 있습니다. 어느 노인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할머니의 양말을 신기는 과정에서 가슴을 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실상 요양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령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요양원의 부모나 가족을 맡기고 돌아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길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돌아서는 자식, 가족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부모의 모습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의료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양원은 의료의 상업주의와 고령화의 편승에 조금 과장하면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이런 비인간적인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수용소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다가 하늘 날아가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지 말고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밥을 드셨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고 이 생에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내생이 있다 하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모두 스스로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서 좋고 아침에 밥 먹으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밥 먹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 줄 알고 살면서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수를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쌓으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세요. 셋째, 인생에서 선택한 길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을 열심히 걷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그것을 인생의 귀중한 경험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성공이 아니라 내일이 끝나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끝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이 올 것을 생각하여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